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경우에 PC에서는 이 경로를 쓴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뭐 같은 네트워크에 호스트로 가려면 이제 이 경로를 쓴다. 이 같은 네트워크라도 이거는 어느 네트워크냐? 우리 실시의 진짜 네트워크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운영 아니지 그 서버 구축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상 공유기의 VM웨어의 그 VM들의 네트워크는 요 네트워크죠. 그래서 요 네트워크는 이제 또 그 VM끼리의 네트워크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네트워크별로 경로들이 이제 한 라인 한 라인 들어있다 이거죠. 우리가 요 한 라인 한 라인의 경로를 그 경로 항목 또는 뭐 경로 엔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그 어디로 갈지뿐만 아니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것뿐만 아니고 모두 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로 가려면 요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VM웨어의 그 VM들한테 가려면 요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주소가 다른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된다. 그럼 이 주소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어떤 인터페이스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ipconfig 명령으로 실행해 보면 그 주소별로 그 인터페이스 네임이 다 나오죠. 그죠? 그 인터페이스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경로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 어떤 주소들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거길 가기 위해선 여기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걸 뭐 말로 써보면 이것을 목적지 주소 범위에 대해서 대한 경로는 넥스트оп과 그 넥스트оп을 가기 위해 나가야 할 NIC 요 두 가지죠. 알겠어요? 다 주소로 여기선 지정해 줬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경로의 본질이지. 알겠어요? 자, 네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 그러면은 요리 나가서 저기까지 가. 그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그거는 IP 입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IP는 무슨 역할? 길 안내. 그냥 우아하게 네가 어떤 최종 목적지를 가든 최종 목적지가 우리 네트워크에 있든 어디 뭐 다른 데 있던 간에 모두 다 뭘 기반으로 전 세계상의 어디든 유일한 호스트별로 다 식별을 할 수 있는 IP 주소 기반으로 다 그것을 안내를 해주는 거죠. 넥스트업도 IP 주소, 나갈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도 그러니까 나갈 넥스트업으로 갈 엑시트 인터페이스도 IP 주소. 다 IP 주소 기반이죠. 목적지도 IP 주소. 네. 목적지, 넥스트업, 그 다음에 또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전부 IP 기반이에요. IP 주소 기반. 그런데 그것을 실제 실무진 즉 그것을 실어 나를 기사분은 그것을 아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그 주소에 대한 경로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아느냐? 자기네가 그냥 통용하는 주소만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동네에서 뭐 저기 무슨 약국이 하나 있는데 뭐 명당 약국이라는 데가 있다 치자.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그 집의 집 주소는 뭐 서울시 구로구청동 이런 건 몰라. 그러나 IP라는 기술로 길 안내를 하려면 그 서울시 구로구청동 그 주소가 필요한데 실제 그것을 찾아가기 위한 이 동네 기사분들은 뭐 마을버스 기사든 뭐 하여튼 뭐 택시 기사든 또 없지만 뭐 인력거 기사든 어쨌든 그분들은 동네 그 가게 이름을 알지 뭐 서울시 그쪽 동 이런 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뭘로 가르쳐 줘야 되냐?
자, 저기 명당약국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 알겠죠? 그 동네에서 통용되는 주소. 그게 뭐다? 그게 무슨 주소다? 이더넷에서 이런 우리 C17 네트워크와 같은 이 동네 네트워크에서 쓰는 주소가 뭐다? 이름이? 예? 뭐라 그랬죠? 예? 뭐라 그랬어요? 예? 동네에서 쓰는 주소. 명당약국. 예? 이런 거. 예? 맥주소. 예. 분명히 아까 다른 얘기 했었는데 예, 힌트를 잘 들었어요. 예. 맥주소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의 맥주소를 알아야 되냐.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같은 네트워크에서의 걔네들의 맥주소를 알아야죠. 얘의 맥주소를 알아야 되고 얘의 맥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IP가 이제 그걸 실제로 실어나를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는 이제 23.194.19.51로 나가서 23.194.19.1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지. IP는. 그러나 그것을 실어나를 그 기사부는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네. 그것을 실어나를 기사부는 누구냐면 실제로는 이제 랜카드지. 랜카드. 우리 컴퓨터로 따지면 랜카드예요. 그러니까 IP가 그거를 랜카드한테 알려주면 랜카드가 이제 실제로 보내줘야 되는데 랜카드는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걸 맥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랜카드가 맥주소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맥주소를 기반으로 이제 기란내가 아니고 실제 실어 나른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맥주소가 어디서 쓰이냐 하면 결국은 그 맥주소를 기반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장치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실에 이렇게 호스트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스위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로 보내려면 예를 들면 얘가 51번이고 얘가 71번이다. IP소로 따졌을 때 그랬을 때 기란내는 51번에서 71번으로 가라 라고 하겠지만 랜카드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걔네들의 맥주소를 알아내야 된다. 물론 내 거는 내가 알아요. 51번에 대한 맥주소는 내가 갖고 있어. 내 컴퓨터니까. 어디에 들어있나요? 랜카드 안에, 펌웨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랜카드를 만들 때부터. 물론 우리 이 컴퓨터에는 랜카드가 따로 없고 전부 다 보드에 그냥 칩셋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칩셋 안에 펌웨어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으로 그 랜카드의 맥주소를 볼 수 있었죠? 해봤는데 어떤 명령어? 네? 라우트 커넥트였나? 라우트 커넥트? 그런 명령은 써본 적이 없어요. 모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ipconfig 슬래시 그쵸. ipconfig/or이었죠. 그 명령을 치면 ipconfig보다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NIC의 각각의 랜카드별로 뭐 설정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맥 주소가 추가가 돼서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뭐도 나오냐면 네임 서버도 나오죠. 그죠? 네. 그런 정보들을 더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ipconfig/or이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내 거는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럼 상대방 건 모르니까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알아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이제 내가 이 보낼 데이터에다가 붙여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는 들어오는 그 데이터 안에 맥 주소를 보는 거죠. 야, 이놈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보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이 호스트가 자, 이거 안내해 주세요. 그러고 스위치한테 넘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그걸 보고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얘의 맥 주소가 X라고 그러고 얘의 맥 주소가 Y라고 그럽시다. 실제로 그런 맥 주소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이 보낼 데이터에다가 나의 맥 주소와 상대방의 맥 주소를 붙여서 보내면 이 스위치는 이거 Y로 가는 거네. 그러면 요로 나가면 되겠네. 하는 것을 알고서 이리로 내보내 줍니다. 물론 스위치가 그걸 알아야지. 스위치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Y로 가려면 이리로 나가야 될지 이리로 나가야 될지 이리로 나가야 될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보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다. 그 스위치는 웬만한 경우에 그걸 다 알게 돼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스위치는 이미 그 정보가 다 저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다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쨌든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시켜준다. 과거의 허브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즉 어느 맥 주소에 대해서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그런 머리가 없었어요. 허브라는 장치는. 저 스위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는 멍텅구리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에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스위치는 그런 똑똑한 기능이 있는 거죠. 허브는 어떻게 했냐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나머지 포트를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랜 안에 전체적으로 그냥 뿌리는 거야. 야, 이거 받을 사람 받아 하고 뿌리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 안에 맥 주소 Y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받아서 보고서 맥 주소가 Y가 맞는 놈은 받는 거고 아니면 안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맥 주소가 A고 얘는 맥 주소가 B라고 그래봐요. 그럼 어쨌든 얘가 나의 맥 주소와 Y 맥 주소를 붙여서 보냈어요. 여기로 뿌려주죠. 허브는. 전체로 다 뿌리는 거죠. 전체로 다 뿌려요. 그러면 목적지가 Y라고 돼 있으니까 얘나 얘는 무시하겠죠. 내 거 아니네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맥 주소가 Y인 얘는 나한테 왔네 하고 수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없나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23.194.165.255와 같이 목적지를 브로드캐스트로 지정해주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대한 경로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경로가. 그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주소가 그거 아니에요, 이 주소가. 이거.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에서의 브로드캐스트죠. 서브넷 매스크 이거니까 딱 주소도 그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호스트 주소가 없죠, 아예. 그러니까 뭐 변할 값이 없어. 그냥 그 주소 그 자체예요. 그 주소에 대한 경로는 여기로 나가서 목적지는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건 왜? 같은 네트워크 상의 브로드캐스트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맥 주소가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하면 맥 주소도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맥 주소는 몇 비트라고 그랬죠? 그 지금 ipconfig/all 해서 보시면 맥 주소가 물리적인 주소라고 해서 보여요. 그게 몇 비트일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옆 사람 거 보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몇 비트일까요? 무슨 숫자로 돼 있어요? 몇 진수로 돼 있어요? 16진수로 돼 있죠. 16진수 한 자리는 몇 비트죠? 네? 16진수 한 자리가 16비트인가요? 그럼 2진수는 2비트인가요? 한 자리가? 10진수는 한 자리가 10비트인가요? 아니죠. 네? 16진수는 16가지를 나타내잖아요. 16가지를 나타내려면 2진수 몇 자리가 필요해요? 4비트죠. 그죠? 2의 4제곱. 그죠? 0000부터 1111까지 16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걸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로 표현하죠. 그죠? 네. 그게 16진수죠. 그럼 지금 16진수가 몇 자리야? 맥 주소가? 여기 써 있는 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세 보면 알죠?
몇 자리로 돼 있어요? 6자리. 맞아요? 예? 12자리죠. 12자리. 그러면 몇 비트란 얘기야? 48비트란 얘기죠. 그죠? 예. 맥 주소는 48비트짜리 주소예요. 예. 이고 그 맥 주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고유의 그 호스트의 랜 카드에 저장돼 있는 고유의 주소다 하는 거고, 마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명당 약국, 또 뭐 만나 치킨, 또 코끼리 분식, 이러한 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명당 약국이 이사를 갔어요. 저기 어디 종로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약국 이름이 바뀌나요? 안 바뀌고 똑같이 명당 약국이죠. 그죠? 근데 그 집 주소는 어때요? 바뀌죠. 그 동네 주소로 바뀌죠. 그것도 IP 주소랑 똑같아요. 이 네트워크 했을 때 컴퓨터의 IP 주소는 이 네트워크의 주소를 써야 되지만 이 컴퓨터를 들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 IP 주소를 써야 돼. 그러니까 IP 주소는 내가 어느 네트워크에 속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나 맥 주소는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 집에 들고 가면 아마도 절도죄로 걸리겠지만 뭐 어쨌든 들고 갔다고 치면 맥 주소가 바뀌느냐? 안 바뀐다. 그냥 고유의 컴퓨터의 주소다. 알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48비트 주소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브로드캐스트가 목적지라면 얘가 맥 주소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는 거지.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 주소가 아닌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지정을 해줍니다. 대상을. 목적지를. 그 브로드캐스트로 쓰는 맥 주소는 48비트가 전부 1. 전부 1. 자, 그러면 16진수로 어떻게 돼요? 그게. 16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48비트 전부 1. 16진수는 그걸 4자리씩 잘라서 16진수로 표현하죠. 4비트씩 자르면 한 자리에 16비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이. 네? 16진수, 이 진수로 48비트가 전부 1이라니까? 그럼 4자리 끊으면 4자리 값이 이 진수가 얼마야? 네? 이 진수. 이 진수 4자리가 얼마냐고. 48비트가 전부 1인데 그 4자리만 끊었어. 네? 그 이 진수 4자리 값이 얼마야? 1111이죠. 그 16진수로 뭐예요? 네. 1111이 F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111 48비트는 16진수로 바꾸면 F,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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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그 2자리씩 대시로 표현하거나 2자리씩 콜론으로. 지금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대시로 표현하죠. 그죠? 대시로 표현해.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리뷰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새로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지금 거의 1시간여에 걸쳐서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얘기를 했고, 뭐 주소 개념이라든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좀 얘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랜이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정의로 따지면 이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 랜에 대비되는 용어가 뭐가 있냐? WAN이라는 용어가 있죠. Wide Area Network, Local Wide.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하나의 모델인데요. 이 그림, 어떤 네트워크 모델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가정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릴 수 있겠다. 뭐 사례죠. 하나의 사례. 그래서 공유기가 있고 공유기에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무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유선 프린터 연결하고 뭐 이런 식이다 한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맞나요? 예, 여기 홈 네트워크, 여기 홈 오피스라고 했는데 이제 홈 네트워크, 홈 오피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겟팅을 어떤 특정 회사로 했어요. 그래 회사의 센트럴 여기는 이제 본사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 여기는 지사예요. 물론 이 외에도 아주 수많은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방방곳곳에 다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다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서로.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본사는 서울에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지사는 뭐 뉴욕에 있다고 칩시다. 국제적으로 높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랜이죠. 이런 것들이 홈랜, 그죠? 홈랜. 그 다음에 여기 지사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 스위치가 있고 이제 스위치에 호스트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서버, 이건 프린터, 뭐 이거는 IP 전화, PC 뭐 이런 것들 다 end 디바이스들이 이제 스위치 연결돼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연결돼 있냐? 요거는 뭐냐면 이제 AP입니다. 무선 AP. 여기에 이제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연결되죠. 무선으로. 얘네들은 여기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내가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아까 그림을 그렸는데 호스트들이 있으면 여기서 아까 뭐 얘가 X고 얘가 Y고 여기 A, B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맥 주소로 이게 맥 주소라면 맥 주소로 보낼 때 이게 Y를 대상으로 보내면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요리로만 보내준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Y로 맥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고 맥 주소를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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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6개죠, 그죠? 이것을 목적지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이 스위치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곳으로 다 보낸다.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안의 모든 호스트들한테 다 전달해야지 하고서 다 보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를 했을 때 모든 그 패킷이 모든 데이터가 모든 호스트한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고 걔네들이 랜인 거죠. 자, 그럼 저 그림에서는 그러면 이 지사는 랜이 몇 개겠습니까? 저 지사 안에 랜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아까 얘기한 그 내용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저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게 어디까지 전달이 돼요? 예? 서버가 브로드캐스트를 했다. 아니면 또는 서버가 아니고 뭐 휴대폰이 브로드캐스트를 했다 치자 이거예요. 자, 여기 휴대폰이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했어. 즉 목적지가 FFFFF인 곳으로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것을 받게 되는 엔드 디바이스는 어떤 것들이냐? 이거지. 그 안에 있는 전부. 엔드 디바이스들은 얘네 있거든요. 얘도 엔드 디바이스처럼 작동을 하죠. 어쨌든 여기도 NIC가 있고 주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 얘까지 다 포함해서 다 전달이 됩니다. AP는 1위로 뿌리고 얘는 1위로 뿌리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FFF는 모두 뿌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전체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되고 결국은 랜이 몇 개? 하나죠. 그죠? 원 랜.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 점선은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점선은 없다고 생각하고 얘네들도 그냥 스위치를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몇 개일까? 즉 랜이 몇 개일까? 자, 여기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어디까지 전달이 돼요? 이 위에 있는 게 뭐죠? 스위치죠? 스위치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예? 어떻게 한다고요? 브로드캐스트가 목적지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뭐예요? 브로드캐스트면 FFFF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위치는? 그래서 모든 데로 다 내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데를 봐야 지금 실선으로 따지면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는 호스트로 가는 선하고 위로 올라가는 선이죠.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스위치도 위에 있는 멀티레이어 스위치도 그냥 스위치처럼 보라 그러면 그냥 걔도 다 뿌리겠죠. 뿌려봐야 위로밖에 못 가지. 갈 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요? 라우터로 가죠. 라우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라우터는 브로드캐스트를 어떻게 처리할까? 브로드캐스트로 보면 라우터는 그냥 받고 끝이에요. 네. 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아요. 라우터는. 그러니까 즉 라우터는 브로드캐스트를 스위치처럼 받은 대로 또 다른 데로 다 뿌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낸다. 알겠죠?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브로드캐스트를 다른 데로 다시 넘겨주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브로드캐스트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면 라우터는 뭐예요? 내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지만 거기까지가 네트워크인 거지. 그 네트워크인 거죠. 그 옆에는 다른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의 역할이 뭐예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라우터에는 다 네트워크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브로드캐스트는 다른 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라우터에서의 그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온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하나의 랜이다. 그럼 저기 랜이 몇 개예요? 네? 2개? 요 옆으로 서버로 가는 것도 오로지 서버 한 대만 있지만 걔도 랜은 랜입니다. 서버와 라우터 간에 하나의 랜이 되는 거지. 중간에 뭐 스위치 이런 게 없지만 그래도 1대1 랜이에요. 여기도. 네. 그렇게 해서 3개의 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랜이 3개, 여기는 하나, 여기도 홈랜도 아마 하나겠지,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다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사 같으면 이제 하나의 지역 안에 랜이 3개가 있고 지사는 하나가 있고 홈은 하나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 어쨌든 걔네들은 다 랜이지. 그런데 그런 랜들이 예를 들어서 본사와 지사 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2개로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여기 뉴욕이라고 그랬잖아요. 2개로 돼 있는데 이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본사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는 얘기지. 본사가 인터넷에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학교도 인터넷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저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에 연결된 곳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구글도 연결되고 네이버도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어때요? 집은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가정 네트워크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어요. 또 지사도 어때요? 인터넷으로도 연결돼 있죠. 그런데 본사와 지사 간에 특별히 어때요? 뭐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따로 또 연결돼 있죠. 그죠? 여기도 뭔가 모르지만 클라우드라는 건 그냥
그냥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그냥 클라우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뭐 클라우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요즘 얘기하는 클라우드의 개념은 뭐냐 하면 그 네트워크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존재하는 나한테 그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예를 들면 뭐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준다든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가상 컴퓨터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그 네트워크상의 그런 뭐 서비스들의 집합이 클라우드인 것이지 저거는 그냥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기호일 뿐이에요. 보통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그려놓죠. 사실 요즘 얘기하는 클라우드도 거기서부터 따온 말이에요. 옛날에 네트워크를 표현할 때 그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장비나 연결 이런 것들을 다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뭐 수시로 바뀌고 또 환경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뭉게뭉게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서비스도 어디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하는 장비가 무슨 서비스를 받을 때 다 다를 수 있다. 이게 내가 가상 컴퓨터를 하나 아마존에서 운영할 때와 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는 뭐 어떤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다 다른 데 있는 컴퓨터들에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 이거지. 그걸 각각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클라우드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 클라우드는 그냥 네트워크의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으로도 연결이 되고 보면 또 본사와 지사 간에 뭔가 또 다른 네트워크로도 연결이 된다.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 본사와 지사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꽤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거는 적어도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홈오피스도 뭐 재택근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아마도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지방에 있을 수도 있겠지. 재택근무를 한다면 제주도에서도 뭐 재택근무가 가능하겠지. 어쨌든 뭐 같은 서울에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재택근무 안 하고 뭐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겠지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네트워크들은 즉 홈 네트워크와 지사 네트워크, 본사 네트워크 얘네들은 가까이 있는 애들이 아니고 즉 한 군데에 있는 본사의 저 세개의 랜처럼 그냥 가까이 있는 우리 학교로 치면 이 실습실과 저 실습실, 아래 실습실 얘네들은 다 그냥 우리 학교 내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 있는 네트워크들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 간의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WA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파트가 WAN인 거지. 그림에서 보자면 보라색 파트. 여기도 뭐 그려놨습니다만 여기 LAN 파트. 그러나 이게 하나의 랜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랜이 3개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각각이 구분되는 랜인 거지. 이 전체가 하나의 랜이 아니고 여기도 랜, 여기도 랜. 그러나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들 간을 상호 연결시켜주기 위한 이러한 네트워크. 이것이 이제 WAN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WAN에는 크게 나누면 다시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동일한 IP 주소 체계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있고 여러분들 집에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학교도 가입돼 있잖아. 인터넷 연결돼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구글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죠. 그런 식으로 누구든 원하면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인터넷에 붙일 수 있죠. 그게 이제 인터넷이고 그거 말고 별도로 자기 나름대로의 구성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저게 저 클라우드예요 지금. 그래서 별도의 사설로 만든 네트워크. 그러니까 본사와 지사 간의 인터넷과는 별개의 따로 네트워크를 하나 구성해 놓은 거죠. 사설로. 물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요즘 잘 나가는 뭐 하이전 땡땡이라고 합시다. 하이 땡땡의 서울 본사와 하이 땡땡은 이천에 있나 본사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과 뉴욕에 있는 지사간에를 아무리 하이 땡땡이 돈이 많다고 해서 직접 망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서울과 뉴욕 사이에 망을 자기네 회사가 자체적으로 뭐 설치부터 다 하겠어요. 뭐 케이블 설치부터 장비 설치부터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 그건 못 해요.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다 해놓는 회사들이 있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망을 미리 깔아놓고 자 나한테 얘기만 하셔. 내가 다 서로 연결시켜 줄게. 어디서 어디까지? 예, 오케이 연결시켜 줄게. 이런 걸 해주는 망이 웬 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인터넷과 별개로 그런 독립적으로 개별 어떤 기관의 망들을 뭐 여기 분산되어 있는 망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인터넷도 웬이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망도 사설망, 보통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웬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망끼리 연결시켜주고 뭐 국내 기업도 이런 걸 많이 쓰죠. 국내에도 이제 뭐 본사가 있고 또 각 지방마다 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끼리 서로 어쨌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네, 다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요. 는 어디에 속하느냐? 스타링크도 뭐 일종의 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웬 중에도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위성과 무선으로 돼 있다는 것 외에는 비슷하죠. 물론 스타링크가 완벽하게 무선 위성끼리만 연결되는 건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위성들은 결국은 그 지역에 가까운 지구의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위성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서비스 회사로 연결이 돼요. 직접 또 무선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 연결이 되죠. 그런 식이에요.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스타링크들은 또 그 지역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로 연결돼요. 그래서 전체 인터넷으로 연결돼요. 이 학과 홈페이지 보니까 뭐 캔 위성이나 그런 걸 가끔 공모전으로 하던데 그 캔 위성으로 뭐 요만한 위성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거. 예. 그건 어떤 통신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까? 통신 구조라는 거는 이것도 그 스타링크처럼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도로 따로 기지국을 두고 그것과 위성 간에 그냥 1대1 통신인 경우가 많죠. 예. 예를 들면 뭐 천리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천리안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또 다르죠. 천리안이나 아니면 무궁화호성 팔아먹어서 없어졌는데 예. 홍콩으로 팔렸나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은 1대1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위성이 이렇게 떠 있으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지구국이 있어서 여기서 쏘고 여기서 이걸 중계해주는 이런 식이죠. 1대1로. 그러니까 얘랑 거리가 머니까 선으로 깔기 힘들고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것도 뭐 일종의 웬이죠. 결국은 원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물론 방송도 하기 때문에 방송은 이제 브로드캐스트죠. 여기서 이제 방송국에서 쏘면 여기서 이제 그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가입자들이 위성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하죠. 네. 방송 위성. 요즘은 뭐 방송 위성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스카이 해서 이렇게 접시 안테나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뭐 방송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거의 안 그러죠. 다 인터넷을 통해서 IPTV로 보니까.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링크들을 보시면 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그 국내 이 통신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포인트들의 네트워크들을 서로 다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런 망을 전국적으로 깔아놓은 거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이드 에리어다. 여기에 그런 다양한 종류의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의 사례들이 있는데 링크가 끊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각 대륙별로 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미국의 장거리망에 대해서 보면 각 여기 장거리망을 미리 구축해 놓은 회사들별로 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링크가 많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AT&T라는 미국의 유명한 장거리망 서비스 회사가 있어요. AT&T가 이제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발명한 분이 세운 회사인데요. 전화망부터 오래됐죠. 네트워크 맵, not found, 뭐 이런 식입니다. 옛날엔 다 있었는데 링크들이 다 끊어져요, 자꾸. 어쨌든 그런 보기를 그냥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요 에어리어 클릭해서 본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SK 회사의 뭐 수도권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국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이 여기에 보면 뭐 수원, 성수, 서울 IDC, 뭐 강남쯤 있는 건가요? 서초쯤 있는 것 같으네요. 그죠? 뭐 구로 이런 그 거점 지역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그 일반 그 아까 얘기했던 본사나 지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연결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고 좀 더 먼 거리라면 이제 요 지역에서 여기서 요 지역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그 전국적으로 망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포인트에서 지원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까지가 랜과 웬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이제 others에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거는 MA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그야말로 아주 그 타이트한 지역, 뭐 넓어봐야 보통은 구내 정도예요. 구내. 뭐 캠퍼스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 구내 네트워크 이것들은 웬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애들이죠. 서로 간에. 다 이제 랜들의 모임이죠. 다 여기. 반경 수백 미터 해서 뭐 수 킬로미터 이내에 연결된 네트워크들을 이제 랜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맨이라고 하는 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건 이제 도심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내에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서울 시내에 보면 각 구청별로 그 구청의 그 구청과 그다음에 구청의 그 산하 기관들 예를 들면 뭐 그 각 동의 그 행정복합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청에 소속된 뭐 보건소라든가 뭐 다양한 그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경찰서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망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과는 또 별개로 자체망이죠. 자체망. 그럼 그들은 보통 하나의 구가 반경이 한 수킬로미터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기관들이 상호 연결되는 이런 망들을 이제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도 보시면 뭐 서울시의 그 교통 자가 통신망이라 그래서 왜 그 CCTV로 뭐 그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교통량 이렇게 측정해서 이제 뭐랄까 서울시 도로 상황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소방 정보를 이제 또 이렇게 저기 교환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그 지역별 망들이 있어요. 구로구, 뭐 강동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그런 지역에서의 중거리 시내망 이런 것들이죠. 이건 뭐 랜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웬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그 중간에 도심에서 어떤 지역을 커버하는 망이다. 그래서 뭐 보통 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또 나머지 몇 가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